작년 한 해만 해도 보험 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이 수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라이브 이슈에서는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보험 사기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 보험 사기가 그 양상도 점점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최근 보험 사기 대부분은요, 자동차 보험 관련 사기였고요. 단독 범행보다는 여러 명, 다수가 공모한 조직적 수법 혹은 브로커까지 동원되는 등 이 사기 양상이 점점 교묘화되고 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요, 이 온라인으로 보험 사기 공범을 모집하기도 합니다. 보통 비읍 히읗 하실 분, 보험하실 분. 네. 공격수 또는 수비수 구함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근데 공격수는 가해 차량, 수비수는 이 피해 차량. 그래서 서로 공모를 하자는 이런 얘기인데 이런 보험 사기의 용어까지 생겨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 이슈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사건은요. 정말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끔찍한 일을 저지른 남성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험 사기를 치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경기도의 한 도로입니다. 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을 보십시오. 앞 차량이 좌회전하는 순간 속도를 일부러 높여서 앞차를 들이받을 듯이 돌진합니다. 자, 여기서는 부딪히지 않았어요. 네. 자, 다른 날. 좌회전할 때 일부러 속도를 올려서 좌회전하는 차를 여기서 부딪힙니다. 고의로 추돌합니다. 좌회전할 때 이 차선을 변경하는 차들만 노리고 고의로 부딪히는 겁니다. 저때 위험하잖아요. 속도 줄이고 이러는데. 네. 커브를 돌 때 차선을 변경하는 차들이 있고, 근데 이걸 교묘하게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수법으로 보험 사기를 쳐온 일당들의 영상입니다. 이 사람들은 20여 차례에 걸쳐서 약 1억 4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갔습니다. 그럼 뭐 한 번에 거의 800만 원을.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20대 초반의 남성 2명이 주도를 했는데요. 렌터카를 빌려가지고 보험 사기를 치는 겁니다. 차선을 넘어오는 차를 향해서 순간적으로 속도를 올려가지고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아니 근데 20대면 아직 창창한데 벌써부터 저런 걸로 먹고 살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어떡해요. 그렇게 사기친 이유가 뭐예요? 예, 두 사람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보험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함께 같은 차에 탑승해 사고를 유발하기도 했고요. 합의금과 병원비를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차에 더 태워서 사고를 내는 등의 보험 사기를 친 겁니다. 공범이네. 이 보험 사기에 가담한 인원만 총 17명이었습니다. 와, 진짜 목적이네. 7명이요? 그냥 주변 다 동원한 건가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 17명의 공범이 정말 악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공범들이 이래서는 안 되는 사람들까지도 이 보험 사기에 이용을 했습니다.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의 정체는 바로 같은 동네에 살았던 중증의 지적 장애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증 지적 장애인 중에 한 명은 주범의 여자친구였다고 합니다. 여자친구요? 이 17명의 공범이 중증 지적 장애인들을 어떻게 보험 사기에 이용했는지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진짜. 자, 어느 늦은 밤. 나오지 말라고. 너무 세게 달려. 지금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어떡해, 미쳤나 봐. 아유, 주식을 너무 준다고 했잖아, 위험하잖아요. 내가. 그냥 차에다 뛰어들라고요? 진짜로? 지적 장애인을 달리는 차에 뛰어들게 만드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딱해. 너무 나빴다, 진짜. 이걸 사고로 위장해가지고 보험금을 타낼 심산이었습니다.
신호를 주면 예, 차에 뛰어들으라고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또저네. 아, 형. 저 일부러 잔머리 굴린 것 같은데? 무섭지. 예. 자, 이게 네가 해봐. 말이 연습이지. 오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진짜. 박아! 아니, 그러니까 이거 알아. 자동적인 거거든. 이거? 어떡해. 진짜 박으려고 했네. 근데 차가 멈춰서 멈췄다는 거잖아요. 제발요. 착실이다. 아니, 그러니까 얘가 확 뛰어. 왜 가만히 서 있냐고, 나. 그럼 어떡해. 쟤 왜 저러는 거야? 야! 왜 가만히 서 있냐고, 나 확 튀어나오라고. 차 반응도 못하게, 나. 어? 말투 존나 띠껍네, 차. 뛰어가서 죽여줄까? 너 또 달리갈래? 진짜 악마. 왜 사람이냐. 아유. 폭언과 협박을 일삼으면서 마음 아파라. 몇 날 며칠 동안 연습을 시킵니다. 다 아는데. 저게 무슨 미친 짓이야, 저게 정말. 보험 사기의 수단으로 같은 동네에 살던 지적 장애인들을 이용한 사기범들입니다. 거의 저거는 살인죄 아닌가? 그니까요. 충격이다, 진짜. 네, 이렇게 중증 지적장애인 3명이 보험 사기에 이용이 되었는데요. 17명의 공범 중에 주범인 20대 초반의 남성 2명. 이 2명의 주범들이요. 정신 연령이 약 5에서 8세인 지적장애인들을 평상시에 위협하고 공포심을 갖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자신들의 명령을 듣지 않고 거절하면 폭행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적장애인들을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 아니 근데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달리는 차에 뛰어들라고 저렇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저게 와. 네, 그렇습니다. 이 지적 장애인들이 지시에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자동차 트렁크에 가둬놓고 몇 시간을 데리고 다니거나 또 방망이로 폭행을 하고 때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주범의 폭행에 고막이 파열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나쁜 놈들 진짜. 더 충격적인 것은요. 보험 사기 예행 연습을 위해서 주범이 빌려온 차로 지적 장애인 한 명의 발을 차 바퀴로 3번이나 밟고 지나가기도 했다는 겁니다. 진짜. 피해자는 살점이 떨어지고 발가락 인대가 끊어지는 정도의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너무 잔인해. 사람으로도 안 보는 거지. 네. 실험용 쥐도 아니고. 자, 그런데 이 악마 같은 이 범죄자들의 악행이 끝없이 또 이어집니다. 계속 보험 사기를 위해서 사고를 냈기 때문에 사고 이력이 보험회사에 남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보험 사기로는 돈을 벌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자기 여자친구라 그랬잖아요. 주범 B의 지적 장애가 있는 이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를 했습니다. 진짜 악마다. 이렇게 해서 이 2명의 주범은요, 지적장애가 있는 이 여성에게 55명을 상대로 총 75회에 걸쳐서 성매매를 강요를 했고요. 이로 인해서 1,000만 원이 넘는 성매매 대금을 갈취했습니다. 야. 근데 여기에 계속 여자친구라고 하는데 사실 여자친구는 아니죠.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진짜.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고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기본적인 심리적 기제는요. 비인격화예요. 맞아요. 저 사람은 나랑 달라. 나와 같은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딱 자기 마음속에 합리화를 시켜놓고 그리고 나서는 예를 들어 고문 범죄를 저지를 때도 마찬가지고요. 성범죄를 저지를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처럼 직접 장애가 있으니까 고통을 모를 거야, 아픔을 모를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용을 해도 크게 상처를 받지 않을 거야라고 스스로가 잘못된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자기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용을 해서 얼마든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을 해도 돼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을 벌일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또 하나는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지적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때문에 장애인을 자꾸 범죄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어떻게 하다가 이 지적장애인 분들이 그 범죄자랑 같이 엮이게 된 건지 그분들은 누가 보호해 주거나
뭐 이렇게 좀뭐 가족들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건지. 그 자세히 말씀드리면 같은 동네에 사는 중증 장애인들인데 부모님이 이제 헤어지셔가지고 의지할 데가 사실 없는 거예요. 이 뭐 동네 형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예, 그 사람들이 잘해주니까 이제 의지하게 된 건데 결국엔 이렇게 이용당하는 거죠. 예. 그렇죠. 사실 이제 이게 대개의 경우에 이런 범죄의 의도를 갖고 있는 자들이 그런 좀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일정 기간 상당히 베풀어요. 그리고 자신을 믿게 만드는 이 그루밍도 하고 이렇게 자신의 통제하에 넣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네. 아, 저런 걸 진짜 크게 처벌을 받아야 정신 차릴 텐데 큰 죄라고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네, 이 범행 주도했던 2명의 주범 경찰에 검거가 되어서 수사받고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 재판이 열렸고요.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법 위반, 공갈 미수 등 한 명에게는 6개 혐의, 또 한 명에게는 5개의 혐의가 적용이 된 겁니다. 중증의 지적 장애인을 보험사기 범행에 동원하고 그 이득 대부분을 가져간 점, 또 그들을 자신의 돈벌이를 위한 수단이나 미끼 또는 도구로 전락시킨 채 특수상해, 공갈미수, 성매매 강요 및 상해 범행을 저지르게 한 점을 고려해서 성매매 강요 혐의가 추가된 A의 경우에는 징역 3년, 또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B의 경우에는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야, 이게 더 열받네. 야, 진짜. 사람을 범행 도구로 이용하는 일, 또 특별히 보호받아야 될 약자들을 범행 도구로 이용한다는 건 참 정말 천벌을 받을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천벌받았으면 좋겠다. 예. 자, 라이브 이슈 두 번째 사건은요. 참 가슴 아픈 그런 보험 사기 사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부산의 한 항구입니다. 바닷가 근처에 차량 한 대가 지금 정차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제 차량 브레이크 등이 꺼집니다. 꺼졌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안 돼, 안 돼. 그러더니 앞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조금씩 속도가 붙어요. 그러더니 결국 바다에 빠집니다. 자, 순식간에 차량 안으로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물에 빠진 지 3분 만에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자, 그래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119에 이제 신고를 하고 있고요. 사람이 그때 차량에서 조수석 쪽에서 나왔어. 남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스스로 물 바깥으로 헤엄쳐 나오는데요. 아이고. 이 남자는 들것에 실려와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그리고 운전석에 누군가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대 수색이 계속 진행이 됐고 시간이 걸렸지만 20분 만에 운전석에 탔던 여성을 물 밖으로 꺼냈습니다.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이 여성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 항구에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차 안에는 남성과 그의 여동생이 타고 있었는데요. 가족이구나.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자는 극적으로 탈출을 해서 목숨을 건졌지만 운전석에 타고 있던 여동생은 끝내 사망했습니다. 이게 근데 보험 사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조수석에 있었다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데 뭐 정신을 잃게 했거나 근데 운전석에 있는 분이 돌아가신 거면 뭔가 사고로 이어진 건가요? 둘 다 보험 사기를 네. 하려고 했다가?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영상만 보면 처음에는 사고사로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사건 조사 과정에서 남성의 진술이 자꾸 번복되고 일관성이 없어지니까 경찰이 이제 의심을 하게 됐죠. 게다가 사건 발생 며칠 전 여동생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여동생의 남편이었는데 살아나온 저 오빠로 변경된 점이 발견됐습니다. 이상하다. 그리고 이 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도 항구 CCTV를 통해서 밝혀지게 됩니다. 자,
약간 수상한 점이 있죠. 네. 아니 수상한 정도가 아니고 그 정도는 거의 뭐 사망보험금도 예, 그렇죠. 뭐가 있는 거죠 당연히. 직전에 바뀌었다는 게 좀 바뀌었죠. 이상하다. 네. 이게 바꾸려면은 저도 바꿔본 적 있는데 이게 되게 까다롭거든요, 생각보다. 왜냐면 자동으로 정해진 그 보험 수익자가 아닌 사람으로 바뀔 때는 서류 낼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항구에 있는 CCTV를 살펴보게 됩니다. 사고인 줄 알았던 그날의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같이 보시죠. 사건 전날입니다. 전날에도. 자, 하루 전에 항구에 차를 대고 어머, 운전석에서 내리는 한 남자가 보입니다. 시뮬레이션. 이 남자는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더니 일단 또 주위를 살피죠. 그리고 조수석에서 차량을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돼요? 저 에봤나 봐. 어떻게 하죠? 이렇게 옆으로 발을 해서 하나? 아. 마치 사고를 연습하기라도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자, 한동안 브레이크를 밟는 연습을 하는데요. 와 진짜. 사건 당일 오전 10시 53분쯤에 찍힌 영상입니다. 참. 자, 지금 거동이 불편한 여동생을 부축해서 어디론가 데려가는 남자의 모습. 아이고. 술 취했나? 왜 불편하시지? 이 남자는 주차장에서 여동생을 조수석에 태운 뒤에 아 진짜. 본인이 운전을 하고 이 항구까지 옵니다. 장애가 있나? 어떻게 저러지? 자,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운전석으로 뭔가를 끌어당기는 모습이 잡힙니다. 너무 계획적이다. 돈 때문에 가족을. 자, 이 안에서 조수석에 있던 여동생을 운전석으로 끌어당겨서 안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못할 수가 있을까? 여동생을 운전석으로 옮긴 이후에 본인은 뒷좌석에서 짐을 꺼내서 항구 한쪽으로 치웁니다. 와. 자, 이 짐이 좀 아까웠었던 모양입니다. 이 상황에 진짜 미친. 그 후 약 2시간 동안 이곳저곳 주변을 살피면서 기회를 봅니다. 아니 CCTV에 있는지 몰랐구나. 차량 근처에 장애물을 치웁니다. 이거 100%네. 저 치우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진짜 소름 끼쳐. 그리고 조수석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그 장면입니다. 차량은 바다로 돌진했고 여동생은 결국 사망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어떻게 저런 악마가 있냐. 가족을. 야, 어떻게 너무 가족을 안타깝다. 저렇게. 진짜 너무 안타깝다. 와, 진짜 인간도 아니다. 근데 조수석에 앉아서 같이 빠진 게 의심을 피하려고 저렇게 한 거죠. 그렇죠. 아마 남성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자신도 조수석에 탑승한 채로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가 바다에 빠지고 얼마 뒤 남성은 스스로 차 밖으로 탈출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드러납니다. 이거보다 더 놀래요. 어떻게 오늘 또 있어요? 사실 남성이요, 여동생을 사고인 척 살해하려고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동생이 사망하기 보름 전 다른 장소에서 똑같은 사건이 여동생에게 발생을 했던 겁니다. 아, 그때, 똑같이? 그때 시도했다가 실패해서 또 한 거구나요. 차로. 물에 또 빠진 거예요? 네, 1차 범행 당일 날이요. 남성은 여동생을 태우고 인근 하천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하천에 있었던 건 여동생과 남성 둘만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또 있나 봐요? 목격자? 공모자가 있나? 남성의 동거녀가 함께 있었던 겁니다. 이 동거녀는요, 남성과 함께 한적한 장소를 물색하기도 했습니다. 남성과 여동생이 하천으로 항했을 때 남성의 동거녀가 차를 몰고 두 사람을 뒤따라가 하천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2시간 후 여동생이 타고 있던 차가 하천에 빠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나가는 시민이 물에 빠진 여동생의 차를 발견했고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근데 똑같은 수법을 한 번 더 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까 막 이렇게 부축해서 가긴 한 건데 의식이 없었던 건지 의식이 있었으면 진짜 알아차렸을 것 따라가고 같아. 차를 타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었어요? 장애가 있나? 왜? 사실 여동생을 태우고 하천으로 갔던 남성은요, 여동생만 차에 남겨두고 동거녀와 하천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여동생 혼자 차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차에 무슨 짓을 했던 건가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동생이 스스로 하천에 빠진 거였습니다. 왜? 목숨을 끊으시려고 했던 건가? 그렇습니다. 여동생은 자신의 죽음을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해서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두었고요. 그래서 그대로 차가 자연스럽게 스르르 하천으로 그냥 빠졌던 겁니다. 죽고 싶다고 했나? 왜 아니 우울증이 그게 왔나? 왜 그랬죠? 밝혀진 건가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여기에는요, 이 여동생의 좀 슬픈 사연이 있는데요. 이 여동생은 뇌종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날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동생의 남편은 감옥에 있었고요. 자신이 사망하고 나면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어떡해.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잘 돌봐달라 오빠에게 이런 부탁을 하면서 자신의 자동차 사망 보험금을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을 하고 수익자를 자기 스스로 오빠로 변경을 했던 겁니다. 이 모든 부분을 고려해서 재판부는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여성이 사고사로 위장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유, 오빠가 말렸어야 되는데. 그쵸. 그래도. 동생의 이런 생각을 오빠는 알고 있었을 텐데, 그죠? 그런데요, 과연 정말로 그랬을까라는 의심은 여전히 합리적이고요. 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동생의 뇌종양 증세가요, 너무 이제 그 뇌의 혹이 커가지고 다른 뇌 부위를 압박하고 정상적인 뇌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그런 의료진의 진단과 그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오빠가 여동생의 의견인 것처럼 진술을 하고 주변에 보이게 만들고 했을 가능성이 무척 많지 않았겠느냐. 그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을 보면요, 남매 모두가 빚을 많이 지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 여동생은 뇌종양 때문에 시한부 인생이고 3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 그럴 바에는 어차피 사망할 건데 그 여동생의 희생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여동생이 받아들이도록 가스라이팅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여동생이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과연 여동생이 1차 범행에서 스스로가 원해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할 만한 그런 정황이 충분한데요. 여기에 더해서 여동생이 스스로 원해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 정황이 또 있었습니다. 뭐죠? 여동생이 사망하기 1년 전에 이 남성의 아버지도 비슷한 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어떡해. 이 남성과 아버지가요, 함께 낚시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각자 자신의 차를 타고 갔거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갑자기 아버지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강 바닥 아래에서 아버지의 차가 발견됐고요. 아버지는 이미 차 안에서 숨진 상태였습니다. 발견되었을 때. 하지만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차 안에 블랙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차량 안에 블랙박스 메모리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상하다. 그리고 이 남성은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 아버지 명의로 들었던 보험금을 수령했고요. 그 액수가 1억 7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상하네. 너무 똑같네. 그리고 그러면 이 남성은 그 1억 7천만 원의 돈을 어떻게 썼을까요? 빚을 다 갚고 문제가 해결되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을 이 남성은 자신의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다 썼다고 합니다. 어떡해. 아이고. 이 사건에서 남성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우선 아버지 몸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는데 아버지는 졸피뎀을 처방받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종된 아버지를 찾는 과정에서 남성은 119 구조대에게 강바닥을 살펴봐다 줘라. 아마 아버지가 기어를 중립에 둬서 이 사고가 일어난 것 같다는 등의 말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얘기하는. 빨리 찾아야 보험금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유, 진짜. 도박 중독
기였나 보다. 와 도박에 빠지면 아무도 못 알아본다든가. 그러니까. 너무 무섭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가족을 이렇게. 두 명이나. 진짜 그 아들 하나가 온 가족을 다 죽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게 의심받고 있잖아요. 본인이 초조한 거죠. 만약에 그냥 정말 모르는 것처럼 했다면 다들 속을 수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러다 정말 발견 안 되면 어떡해? 그러면 실종 처리가 되고 보험금 못 받을 수 있잖아. 이런 초조감 때문에 스스로가 아이 강바닥 좀 살펴보세요라는 말을 하게 된 것이고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이런 연쇄 가족 살인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저 아들을 맡겨도 안 될 것 같아요. 조카들 또 어떻게 이용할지 네. 모르잖아요. 여동생의 죽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을 했고요. 남성과 동거녀를 살인과 살인 공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전개가 되고 구속을 시키려고 하는 이 찰나에 이 사실을 알게 된 3일 뒤에 이 남성은요. 자신의 차량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죽을 거면 왜 그렇게. 왜 죽은 거예요? 뭐. 물론 유서도 안 남겼기 때문에 그 심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긴 한데요. 가장 긍정적이고 뭐랄까 온종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뒤늦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더 현실적인 이유는 아마도 이제 경찰 수사가 이제 압박이 다가오잖아요. 가면 자기가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거짓말로 그동안 넘겨왔는데 이제 그게 드러날 테고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자신을 아는 모든 사람들 얼마나 자기를 비난할 것이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것이며 자기의 실체가 드러날 것인가 이게 두렵기 때문에 결국 죽음이 자신에게는 가장 유리한 가장 쉬운 가장 간편한 탈출구였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범죄자가요. 더 이상 보험 사기를 칠 대상의 가족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 빚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기도 이제 더 이상 뭐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탈출구라고 생각한 것이 자살의 행위지 사실 뭐 그렇게 죄책감을 느꼈다든지 갑자기 사람이 돌변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까지 죽일 정도면 제정신이 아니죠. 남아있는 그 아이만 너무 딱해지. 그렇죠. 네. 결국 법적으로는 이렇게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나 재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공소권 없음이라고 종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범이 있잖아요. 동거녀. 동거녀. 네, 동거녀는 살아있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동거녀는 수사 중에도 자기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 범행 장소를 물색하러 다닌 적도 없다. 왜 그곳에 갔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내 아이와 함께 놀러 갈 장소를 찾아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이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확실하게 알 수 없으니까. 그러면 뭐 더 이상 처벌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죠. 그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하는 건 아닙니다. 경찰은 수사를 하고 증거를 확보하게 되죠. 조사를 계속 해나간 경찰, 결국 이 남성, 죽은 남성과 동거녀가 범행을 공모하면서 주고받았던 문자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증거가 있었구나. 그래서 결국 이 동거녀에 대해서 살인, 자살 방조 미수,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고요. 기소가 되었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그래서 징역 5년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있는 분이 왜 얘는 그러시지? 문제야, 참. 애기. 그런데 검찰은 검찰대로 징역 5년형은 너무 가볍다라고 해서 항소를 했고요. 동거녀는 너무 무겁다. 그리고 나는 무죄다. 이러면서 또 항소를 했습니다. 양측 모두. 그 항소심 2심이 열렸습니다. 2심에서 피고인이 남성과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해서 범행한 점, 의사 능력이 매우 미약하거나 없어 보이는 피해자를 살인하기로 결심하고 2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모두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점들을 모두 반영해서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라는 검찰 측 항소 이유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심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 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오, 늘었네요. 늘어났어요. 1심보다 늘어난 일이 많이 없는 거죠. 늘어나야지. 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족을 죽이고 돈을 얻는 거니까 이게 참 무서운 범죄입니다,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가족은 가장 가깝잖아요. 혈연, 피부치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런데 이게 잘못 악용될 경우에는 가까우니까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줄 수 있지 않아? 라는 이제 잘못된 심리로 연결되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 사회에서 가족 대상 범죄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부모나 또는 형제 자매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가장 안타까운 건 자신의 자녀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보험 사기에 이용하는 경우, 이 경우는 정말 도저히 용납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사실 보험 범죄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진다면 그 대상은 가족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족 범죄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 파렴치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돈 때문에. 오늘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